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우리 시장의 오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계엄 이후 출렁이던 우리 시장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우리 시장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의 빨간불이 다시 한번 기분 좋게 들어와줬죠. 코스피 개인이 장중 한때 매수 우위 보이긴 했지만요. 결국엔 매도로 전환하긴 했습니다. 기관이 하지만 오늘도 강하게 담아주면서 11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675선 위로 올라와 줬죠. 14포인트 상승한 2.7%대 상승이 있었죠. 코스닥 어제장에서 다시 한번 2%대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가져가면서 외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이 들어와 주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해주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는 알테오젠 어제 3%대 낙폭을 보였지만 30만 원 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초로 2만 선을 돌파를 했죠. 물가지표 CPI가 시장 예상치에 또 부합하게 나온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진 모습이고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모두 일제히 올랐습니다. 또 테슬라가 3년 1개월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찍었습니다. 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어제 우리 증시에까지 큰 시세를 줬던 구글도 다시 한번 5%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미 증시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또 경제지표 발표와 같이 또 소화해야 되는 이벤트들 남아있기 때문에 전략 탄탄하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장 개장 시작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관심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개장과 동시에는 개장 이후 움직이고 있는 시그널 포착주들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도 잡아볼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 시그널 포착주에 대한 공략법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빅스 대표님과 함께하는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다시 한번 또 상승불을 켜줄지 기대가 되는데 장전에 이런 이슈들 잘 포착해 보면서 오늘 시장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시장이 최근에 하락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증시인데요. 최근에 이 하락분을 통해서 사실 내 계좌는 좀 많이 빠졌지만 반대로 증시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 계좌는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다.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같이 포트 점검도 해보고 앞으로 증시에서 반등이 이어진다면 어떤 종목들과 어떤 테마들이 수혜를 받고 함께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체크를 또 해봐야겠죠. 자, 오늘 우리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 이슈들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또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지 미 증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 증시 오늘 마감한 미 증시 사상 최고가를 나스닥이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전일 발표된 게 하나가 있죠. 네. 지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미국 경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비 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실 시장은 이 CPI를 앞두고 사실 경계감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는 또 FOMC까지 있다 보니까 이 FOMC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게 소비 지표거든요. 근데 이 소비 지표 중에서도 대장격인 CPI가 발표됐는데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어느 정도 이 CPI 물가 지수 자체가 둔화세가 형성되는 모습들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아가면서 대표적인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은 1.8%대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11월 CPI 전년 대비 2.7% 정도가 올랐다.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고 예정대로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사실상 엄청 높아져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CPI는 3.3% 이상대로 나오게 됐고, 전반적으로 지표 자체가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일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나 모든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략 0.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상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있을 이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개별적으로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냈다라는 점,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좋은 분위기를 또 다시 한번 연출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를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까지 반등을 연이어서 좀 보여냈죠. 사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많이 내려왔고, 저점 자체가 많이 내려온 시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시점이다라고 한번 브리핑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당시가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아침이었던 거 다들 기억나실 텐데, 화요일 날 아침과 어제까지 이 최근의 저점을 다시 딛고 올라오는 반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하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팩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직까지는 추세로 회복시키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2520선,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적어도 700선 이상까지를 회복을 해줘야 우리가 안정성을 갖고 이 종목들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반등을 좀 급하게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 반등 부분에 대해서 단기 조정을 또 보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이제 어제까지 매수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 그리고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호재,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오늘 증시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점에서도 탄핵 관련된 이슈들이나 여러 가지 어제 또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이 거듭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고,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잘 포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또 많이 드리겠지만, 더 정확한 가이드와 실시간 브리핑 등은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팍스 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과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나기 딱 40분 남았어요. 이 40분 내로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 증시에서 CPI 물가지표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2만을 넘어섰죠. 그리고 테슬라가 역사적 신고가를 또 한 번 기록했고,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10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장을 또 살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하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나타났지만, 어제와 그 전거래일까지 이거래일 연속 또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증시 쉬어갈 수도 있지만요. 그 밖에 탄핵 관련 이슈나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 나타날 수 있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종목들 개장 전 이슈와 함께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실시간으로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고 오늘장 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빅스 대표님과 함께하는 지금 팍스 통신망으로 QR 찍고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전 이슈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디서 살펴볼까요? 오늘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이슈는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전일 시간에서 좀 급등했던 이력들이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짧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정책주와 관련되어 있는 이 지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화면 같이 보시면서 이슈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탄핵 정국에 좀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정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죠.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사실 차후 다시 돌아오는 이 대선 이벤트를 통해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누가 될 것인가? 사실상 지금 대선 후보들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시점이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딱 한 인물을 꼽고 있어요. 이미 다른 후보들 대비했을 때 이 지지율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후보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들이 다음 대선 이벤트 때도 똑같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이제 이번 연도 초에 있었던 총선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도 초에 있었던 총선을 조금 알고 계실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현 대표가 이 전국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좀 내세우게 되면서 이 상부구간 통합개발에서 여기에 대한 경제성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정책을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공약을 한번 내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우리가 대선 자체가 다음에 있겠지만 사실 21년도 당시에 대선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도 지하화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정책 관련주로서 급등을 한번 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정책주로서 기대감을 안고 상승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나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정책은 철도 광역급행 철도 등 여기엔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이 상부 구간을 통합 개발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내용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본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시간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사실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이 급등 급락을 좀 거듭할 수 있는 게 물론 학연, 지연 이런 관련주들도 있겠지만 정책 관련주 여기에 정책 기대감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사실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화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로 사실 이번에 정책주로서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간에서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사실 특수건설은 지하화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로 사실 매일 움직여주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먼저 시장에서 부각되던 종목으로 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한 20% 이상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바닥을 잡는 쌍바닥을 만들어줬다는 점이겠죠. 지금 보시면 현재의 시점에서 10월 달에 만들어져 있는 첫 번째 바닥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무너져 내리면서 만들어졌던 두 번째 바닥 이 두 개의 바닥을 통해서 이 바닥의 견고함을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오는 반등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큰 매집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존까지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집은 진행이 됐겠지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매집은 똑같이 진행이 됐고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됐다는 거예요. 보시면 사실상 이 하나의 차트 안에서 제일 크게 매집이 진행됐던 게 10월 달에 바닥을 잡았던 이 구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상승폭도 제법 컸고 그리고 이때 당시의 매집량도 상당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만약 매집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두 번째에 만들어졌던 양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바닥을 짚으면서 이 바닥을 깨지 않는 것 자체도 이 구간 안에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매집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공략하는 근거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잡아줬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이때 당시 역사적 신고가를 써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꾸준한 오랜 기간 동안 횡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은 확실하게 완벽하게 좀 매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내려오면서 지지 구간을 이탈시키기 전에
이 라인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다시 완벽하게 이 지지구간까지 회복은 시키진 못했지만 이 현재 거래량을 본다면 특히나 앞으로 정책 관련주로서의 기대감이 계속 동반이 된다면 이 구간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회복이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동시호가 기준으로는 이 갭상한가 즉 점상한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기준으로는 8,080원대 위치해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느냐 못 시켜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만약에 이 점상으로 다시 이 구간을 회복시켜준다면 우리가 잡을 포인트는 오늘이 아니라 다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는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매일같이 나오는 방송이 아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오셔야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특수건설과 같이 흐름을 함께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수건설이 매일같이 대장주로 움직였다면 두 번째로는 우원개발이 두 번째 부대장주로 항상 움직여주는 종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차트의 흐름상은 이제 뭐 특수건설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아무래도 부대장주이기 때문에 특수건설의 대장주가 확실하게 올라간다면 우원개발도 상한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공략하면 좋냐? 장 초반에 바로 장이 시작이 되면서 특수건설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원개발도 어느 정도 지지구간을 형성한 이후에 뭐 1분봉이나 3분봉상의 지지구간을 확인한 이후 다시 상한가를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법은 짝짓기 매매 기법으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단타 관점으로 우리가 수익을 또 챙겨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이 종목도 뭐 차트의 설명은 기타 앞서서 봤던 특수건설과 유사하기 때문에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아무래도 장 초반에 뭐 변동성은 사실 전일 시간에서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뛰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봐야 된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실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단타로 포인트를 잡아드리지는 못해요. 하단에 QR코드 지금 바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움직일 이 지하와 관련주들로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지하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죠. 이재명 대표가 과거 도심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이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어제 시간의 상한가에서부터 시간의 대부분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장주와 부대장주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는데 특수건설 과 우원개발 살펴주시면서 바닥을 잡은 채 현재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오늘 갭 상한가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박스권을 회복시켜주는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에서 다시 조정 구간에 진입했을 때 또 공략하는 방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오늘 올라가기 전에 잡을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올라간다면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단타로 공략하겠다 라는 말씀도 해주신 만큼 내가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전략 챙기셔서 단타 수익까지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빅스 대표님의 실시간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번째 개장 전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어느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나요? 사실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궈놨던 테마 중에 하나죠. 네. 양자 암호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인데요. 사실 어젯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양자 암호 관련주들은 또 한 번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을 만들었다 한들 이게 또 사실 어제 본장에서 올랐던 종목들과 별개로 네. 시간외에서도 또 다른 종목들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테마 속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봤을 때는 사실 테마의 재료 지속성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양자암호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사실 지금 양자암호가 움직이는 뭐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 가장 큰 거는 뭐 이 미국 기업에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 즉 구글이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얘기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에 관련되어 있는 양자 관련주들도 어제 동반 상한가를 기록하는
하는 등 테마 자체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 자체가 상승해버렸다는 것은 앞으로 재료가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 방금 전에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 뭐 미국 기업에 대한 이슈만 있냐?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 팍스 경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양자암호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양자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이고 사실상 이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마다 양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 자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되는 확률이 높은 게 결국에는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내 정책에서도 꾸준하게 양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2030년 양자기술 시장 155조 원. 한국 소부장 육성 서둘러야 된다라는 이슈가 어제 나왔습니다. 보안 안보기술과 직결된 양자기술 개발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 양자기술 구현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대한 산업 생태계는 아직 반도체처럼 향후 소부장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제언이 좀 나왔습니다. 국가양자위원회 출범은 여기에 대한 사실상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항상 종목들을 공략하면서 테마 자체를 공략하면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은 어디서부터 오게 된다 그랬죠? 결국엔 기대감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미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랐던 만큼 오늘도 역시나 같이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양자 암호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사실 공략해야 되는 뭐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첫 번째로 하나만 좀 따져봤을 때 앞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면은 금리 인하 포인트로 인해서 이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른다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결국엔 기술주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혜는. 근데 기술주 중에서 사실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주도주를 한 번이라도 안 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들 뭐 로봇, AI, 자율주행 한 번쯤은 다들 시장에서 주도주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양자만큼은 사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도를 했던 이력이 조금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서야 좀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전 개인적으로 양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양자 통신, 양자 보안 이런 쪽으로 다음 시장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두 번째 페이지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미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 부품 장비 쭉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양자도 보시면 양자 하나가 거대한 테마입니다. 이 안에 뭐 양자 보안,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등 여러 가지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부품들도 굉장히 다를 것이고 소재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겠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엄청나게 광범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테마 자체가 올랐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딱 두 가지만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정말 강하게 올라갔죠. 네, 맞아요. 어제 대장주로서 사실상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엑스게이트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3년도에 제가 꽤 많이 자주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때 당시에 상승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같이 몇 번이고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포인트들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때 당시에 신고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신고가 이후로부터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흐름이 좀 나타났죠. 왜냐?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을 어느 정도 이 횡보 흐름을 좀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저항대를 어제 상한가 기준으로 이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시점 장 시작하기 한 5분 정도를 좀 앞두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에 나타나는 가격들은 장 초반에 장 시작과 동시에 나타날 가격과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대 8,000원대에서 출발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 영역에서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은 바로 들어간다면 만약에 이 전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면 여타 후발주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정도 밀리는 구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이 구간, 지지 구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갭상승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 구간, 만약에 분봉상으로 1분봉이나 3분봉의 지지 구간을 확인한 이후로부터 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 수익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솔리드를 볼 건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좀 급등하는 흐름들은 엑스게이트가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를 두고 공략을 한다면 이 솔리드라는 종목이 좀 어떨까 싶어요. 전일 상승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기준으로는 약 5,720원대, 즉 10%가 갭상승으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기존의 하락 부분을 전부 다 회복시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략하는 방법은 사실 이 종목은 단타로 공략하는 것보다 단기 수익 관점이나 좀 중장기 포트로 꾸려가는 게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아까도 드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월봉 차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20년도 당시에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기록한 적이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나왔지만 강하게 수급이 더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점을 놓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지금 고점을 나타내는 첫 번째 파동, 상승 파동이 나왔죠. 두 번째로는 눌리는 파동이 나왔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동평균선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밑에서 지지 구간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거는 두 번째 상승 파동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우리가 잡는다면 완벽한 눌림의 최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놓친다? 그럼 또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밀리고 밀리는 저항대가 많은 9,000원과 10,000원 사이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면 주가가 밀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손절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도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막 100%, 200%까지 있는데 막상 주가가 밀려가지고 손절을 쳐야 된다. 그럼 10%,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올라갔을 때의 기준으로 공략을 한다면 주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50%, 100%가 되겠지만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손절한 포인트도 50%, 100%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안정적으로 적금처럼 부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 오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보너스 종목으로 제가 적금처럼 부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셔서 여기에 대한 종목 가이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이 천문학적인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부터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 시장에서도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일 마감한 미 증시에서도 다시 한번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5%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도 이 테마적인 상승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도 줄줄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앞으로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시장의 주도주가 양자통신 그리고 양자보안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공략해두면 좋겠죠. 대표님께서 정말 오래전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던 이 양자암호 관련주 엑스게이트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빠른 상승 보였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지 구간을 살펴보면서 후발주도 살펴보시면서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늘 관련주 살펴주신 솔리드 관련해서도 어떻게 적금처럼 안전하게 현재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까지 팍스통신망에서 포인트들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잠시 후면 또 우리 시장 개장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이 개장 상황부터 오늘 관련된 종목들 전략 다양하게 살펴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종목들에 대한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12월 12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대 지수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2457선을 넘어서면서 0.62% 강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오르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거의 1% 가까운 상승세 만들어내면서 680선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수급도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에 기관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10개 모두 상승불 켜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7%대 강한 상승 흐름 만들어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대 상승하면서 38만 2천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다시 한번 1%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모두 1%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강한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장이 시작하고 한 2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0.6%대, 코스닥은 1%대 이상의 상승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월등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 초반에는 아직까지 외국인은 전일까지 매수했던 물량들을 일부 차익 실현을 좀 내놓는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21일평선에서 부딪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시점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들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화면을 좀 체크하면서 증시 분위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 앵커님께 방 입장 방법 한번 안내를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의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현재 빨간불 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개장 전에 살펴봤던 이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보시는 방법 아래 팍스통신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 시장 제대로 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 한번 하셔서 바로 팍스통신방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시그널 포착주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들도 모두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주세요. 그럼 오늘 개장과 동시에 움직이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아까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실시간 종목 상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상위라는 이 창인데요.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에 좀 관심을 두고 있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게이트나 지금 동신건설, 한미반도체, 특수건설 등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혹은 여기에 대한 양자암호 관련주들 그리고 지난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이상 급등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들이 골고루 좀 상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책주와 전일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살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로 엑스게이트를 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신고가를 좀 바로 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고가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공략하는 방법이 사실 바로 따라붙거나 아니면 후발주로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 직전 고점에서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지만 그 이상의 상승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쉽게도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엑스게이트만 살펴봤나요? 아니죠. 솔리드라는 종목도 살펴봤는데 솔리드라는 종목도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솔리드라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갭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그 이상의 상승은 나오지
나오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고점 기준 9%대까지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현 시점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지금 놓치게 된다면 엑스게이트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썼을 때 이 솔리드라는 부대장주의 현재 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현재 분봉상 지지 잘 받고 있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현재의 구간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 오늘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접점은 돌아오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관점으로도 현재 공략하기 좋고 그리고 중장기적 적금주로도 공략하기 좋은 현재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략 방법은 하단 제 바로 밑에 있죠.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외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엑스게이트 말고도 부대장주로 KCS, 어제도 KCS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엑스게이트와는 좀 별개로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지금 저항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10,000원대와 11,000원대 이 밑줄 사이에서 저항대가 지금 강력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거래량이 돌아와야지만 이 구간을 돌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외적으로는 뭐 전반적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지금 실시간 종목 상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장 초반에는 이 훈풍이 좀 미국 증시의 강세의 훈풍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결국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종목 제가 오늘 하나 포착주로 준비를 해왔고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양자 암호 관련주들 오늘 역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 개장 전에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오늘 신고가에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16%대 급등 나타내고 있지만요. 고점 돌파를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거래량까지는 조금 부족한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주셨던 솔리드의 경우에도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갭상승을 보였지만 그 이상의 상승은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음봉인 현 시점이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팍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와 관련된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양자암호 관련된 든든한 종목 챙겨가실 분들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그 밖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주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상 미국 증시의 훈풍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무리한 매수는 지양해 주시고 정해져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를 수 있는 종목 포착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 만큼 이 포착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포착주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종목명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시그널 포착주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죠? 제가 이제 아까 시황에서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수혜주는 결국엔 기술주가 된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재 시장의 중심입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관심 갖고 있는 중심은 결국에는 트럼프와 머스크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가장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에 관련돼서 교집합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주항공 관련주예요. 자, 기술주이면서도 머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를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를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마 시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501조 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1.56배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한 주당 185달러로 평가해 현재 기준 1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여기 주식 거래까지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를 통해서 현재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501조 원에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였어요.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도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지표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지표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업 가치가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를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우주국도 접수한 스페이스 X 나사 수장에 머스크파 아이작먼을 채용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사실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사실 현재 시대의 주인공은 머스크와 트럼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주로서 수혜가 계속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어제 기준으로 머스크는 인류 첫 자산 4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테슬라 사상 최고가의 스페이스 X의 몸값도 더욱더 올라갔다라고 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이슈가 사실 나온 지는 이틀 정도 됐습니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테슬라의 가치가 올라갔죠. 그럼 스페이스 X의 가치도 501조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현재 우주항공에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는 건 결국 스페이스 X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의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라는 건 우주항공의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를 조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정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흉흉하게 좀 나오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좀 다툼도 뭐 있었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우주항공만큼은 야당과 여당이 모두 다 이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거는 이제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안에 9,649억, 즉 1조 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사실상 작년 대비했을 때 대략 2천억 이상의 예산을 측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고 우주항공청도 얘기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도 역시나 호재로 작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슈를 이 정도로 살펴봤다면 이제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첫 번째로 이 종목은요. SMT. SMT는 즉 한국말로 표면 실장 기술이라는 용어입니다. 장비 전문 업체인데 SMT 공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이 기업이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제품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다. 그럼 이 기업은 사실상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지난 2월 달에 테슬라와 SMT 장비 공급을 위한 이 체결을 이미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계약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 기업이 테슬라의 공정 장비의 대략 75%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지 않나요? 자, 그만큼 이 기업은 현재 주가가 어디일까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신규 상장주예요.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10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모습을 본다면 횡보하는 흐름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신에 저점을 한번 최근에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바로 엊그저께죠. 저점을 한번 이탈했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근거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냐? 이탈했던 구간을 바로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탈이 나오고 나서 어제 기준으로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21선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흐름들이 지금 현재 차트에서 나왔습니다. 항상 주가가 저점을 이탈했다. 앞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준다면 사실상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가 아닌 지수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같이 악재로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지지구간을 잡고 있고 그리고 21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려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오늘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살짝 차트를 봤거든요. 이미 조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 분들 모두 다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박스통신망으로 오셔서 여기에 대한 종목 가이드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익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주 우주항공 테마에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대한 기업 가치가 501조 원에 달한다. 이 규모가 삼성전자의 1.5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그널 포착주로 준비해주신 이 종목 실제로 테슬라와 스페이스 X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 2월 테슬라와 SMT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추가 발주까지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까지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이탈한 적이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을 회복시켜주면서 강한 양봉이 나온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살짝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대표님과 함께 공략을 하셔서 정말 지금 손익비 좋은 지점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전망도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전략 잡아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 시작한 지 17분 정도 됐고 우리 방송이 이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요. 네, 이제 오늘장 지켜보시면서 오늘장 전체적으로 대비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전에 살펴봤던 장 시작 직전에 이 장 시작기의 상황과 지금 조금 다르진 않습니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현 시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어느 정도 외국인의 어느 정도 매도세는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 상승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시점이지만 아까 봤던 엑스게이트라는 종목도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현재 오늘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다른 업종들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시장이 이대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현재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아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지금 시장 공략한다면 힘드시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봤던 솔리드 제가 공략하는 종목 하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우주항공 관련주 하나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만약에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제가 오늘 장중에 단타 종목도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 오늘 종목 좀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하단 QR코드 지금 바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만큼 오늘 차익 실현 움직임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관련주로 솔리드 살펴주셨던 전략 살펴주실 예정이고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로 주셨던 시그널 포착주 그리고 장중에 단타 종목까지 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